지금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최신형 스마트폰 혹은 거실에 놓인 거대한 프리미엄 TV 화면을 한번 빤히 쳐다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그 찬란한 화면을 보며 우리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삼성과 LG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그 제품들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화면 이면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천만 장의 OLED 패널을 찍어내 전 세계로 팔아치울 때마다 저 멀리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 즉 UDC라는 회사의 금괴는 꼬박꼬박 막대한 양의 달러가 쌓입니다. 패널 하나당 수천 원에서 수만 원씩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제품에서 가장 맛있는 꿀을 가만히 앉아서 빨아먹는 실질적인 주인은 따로 있었던 셈입니다. 이른바 특허 통행세입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겉으로는 화려한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미국의 특허 그물에 갇혀 매년 수천억 원의 로열티를 상납해야 했던 조공의 역사였습니다. 제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미국이 챙기는 이 비극적인 구조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마주했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견고한 철옹성 같던 미국의 특허 장벽을 단번에 박살내고 턱 밑까지 쫓아온 중국의 저가 공세마저 완벽하게 침몰시킬 수 있는 기적의 신소재가 우리 한국 연구진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소재 하나가 개발되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천재 과학자가 수조 원의 연구비를 쏟아붓고도 끝내 풀지 못했던 난제를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이태우 교수 연구팀이 단칼에 베어버린 역사적인 대사건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왜 전 세계 테크 거인들이 지금 한국의 한 연구실을 향해 경악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꿈의 신소재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지도를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을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100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킬 위대한 혁명의 서막, 그 숨막히는 진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처한 이 피말리는 전쟁터의 현주소를 정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디스플레이 시장의 절대 강자는 일본이었습니다. 소니와 파나소닉이 거실을 지배하던 시절, 우리 기업들은 목숨을 건 투자를 감행해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승리의 전리품이 바로 지금의 OLED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절반의 승리에 불과했습니다. OLED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인광 도펀트라는 핵심 발광 소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소재의 원천 특허를 미국의 UDC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패널을 만들면 만들수록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했고, 이는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중국이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기업들은 이미 LCD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고, 이제는 우리가 목숨줄처럼 붙잡고 있는 OLED 시장마저 1-2년 차이로 바짝 추격해왔습니다. 미국은 위에서 통행세를 뜯어가고 중국은 아래에서 물량 공세로 치고 올라오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이 우리에게 무너졌던 것처럼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도 서서히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판 전체를 뒤집어 엎을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이름도 생소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입니다. 도대체 이 소재가 뭐길래 전 세계 과학계가 디스플레이의 성배라고 부르는 걸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속의 색깔이 정말 자연의 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말해 아닙니다. 현존하는 그 어떤 기술도 인간의 눈이 인식하는 자연의 색을 100%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페로브스카이트는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이 녀석은 빛의 파장폭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좁고 날카로워서 현존하는 그 어떤 소재보다 압도적인 색 순도를 자랑합니다. 차세대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의 표준인 BT220 규격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소재가 바로 이것입니다. 색깔만 좋은 게 아닙니다. 기존 OLED 소재는 1g을 만드는데 금보다 비싼 비용이 들어갑니다. 희귀 금속을 복잡하게 합성해야 하니까요.
반면에 페로브스카이트는 그냥 용액을 섞어서 쓱 바르고 말리기만 하면 끝납니다. 공정 단가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폭락하는 겁니다. 효율은 아득히 높은데 가격은 껌값 수준인 현실에 존재해서는 안 될 사기 캐릭터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공평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페로브스카이트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엄청난 유리 멘탈이라는 점입니다. 이 소재는 결정 구조가 너무나 취약해서 공기 중의 수분을 조금만 머금거나 열을 살짝만 받아도 구조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물에 닿은 솜사탕처럼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거죠. 전 세계 과학자들이 10년 넘게 매달렸지만 실험실에서 불을 켜보면 기가 막히게 밝다가도 몇 시간만 지나면 시커멓게 죽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학계에서는 결국 이 소재는 이론상으로만 완벽할 뿐 영원히 상용화할 수 없는 저주받은 소재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으며 포기하려던 바로 그 지점에서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이태우 교수팀의 위대한 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1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의 표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이 저주받은 소재의 약점을 완벽하게 해결해버린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꺼내든 무기는 계층적 쉘이라는 기상천외한 전략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비유해보겠습니다. 이전까지 전 세계 과학자들은 물에 녹는 솜사탕 같은 페로브스카이트를 보호하기 위해 비닐봉지 한 장을 씌우는데 급급했습니다. 당연히 바늘구멍 하나만 뚫려도 소재는 죽어버렸죠. 하지만 한국 연구진은 나노미터 단위의 세계에서 아주 정교한 갑옷을 직접 직조해냈습니다. 먼저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알맹이에 딱 맞는 내복을 입히듯 특수 화학 물질을 코팅했습니다. 그 위에 방수 기능이 탁월한 패딩 점퍼를 한 겹 더 입히고 마지막으로 강철로 만든 아이언맨 슈트 같은 보호막을 씌워 3중 갑옷을 완성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만 닿아도 죽어버리던 연약한 소재가 이 3중 갑옷을 입고 나서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끄덕없이 찬란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분과 산소의 침투를 원천 봉쇄한 것은 물론 내부의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것까지 막아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발광 효율을 달성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 미국의 UDC가 독점하던 OLED 기술의 수명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방패를 만들었다고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재라도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섭씨 150도가 넘는 펄펄 끓는 용매에 원료를 주사기 쏘듯 때려 넣는 위험하고 까다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거대한 공장 라인에서 이 방식을 쓰려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폭발 위험도 큽니다. 결정적으로 반응기의 크기를 키우면 온도가 고르지 않아 불량품이 쏟아지는 대량 생산의 역설에 부딪히게 됩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이 이 소재의 우수성을 알면서도 선뜻 도입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이언스지 발표 한 달 뒤, 이번에는 과학계의 양대 산맥인 네이처즈가 다시 한번 한국 연구진의 성과로 도배되었습니다. 대량 생산의 저주마저 박살낸 마법의 공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 비결은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모두가 온도를 더 높일 궁리만 할 때 연구팀은 오히려 온도를 0도 근처, 즉 얼음물처럼 차가운 상태로 뚝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른바 저온주의법입니다. 상식적으로 차가운 곳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연구팀은 여기서 기적 같은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차가운 용액 속에서 원료들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극도로 균일하게 뭉치며 결함이 단 하나도 없는 완벽한 결정체로 변하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마치 엘사가 얼음 결정을 빚어내듯 말입니다. 이 공법을 사용하면 고가의 진공 장비나 초고온 설비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온의 공장에서 얼음물 정도의 온도만 맞춰주면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소재가 무한대로 쏟아져 나오는 마법의 자판기가 완성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연구팀은 이 공법으로 20리터 대용량 반응기에서 소재를 찍어내는 데 성공했고 그 소재의 발광 효율은 이론적 극한치인 100%에 도달했습니다. 들어간 전기를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전부 빛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중국이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퍼부으며 우리를 추격해 오던 그 링 위에서 우리는 아예 링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중국의 인해 전술과 자본력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이 저온 공법은 기존 공정보다 훨씬 저렴하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더욱 가슴 벅찬 사실은 우리가 지난 30년간 겪어온 소름, 즉 미국의 특허 독점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이태욱 교수팀은 이미 2014년부터 이 기술에 대한 핵심 원천 특허를 촘촘하게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전 세계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이 이 꿈의 신소재를 쓰기 위해 대한민국에 엄청난 로열티를 상납하며 줄을 서야 하는 상황으로 역전된 것입니다. 남의 기술로 조립만 잘하던 나라에서 마침내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심장인 소재 특허를 틀어준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등극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혁명이 단순히 TV 화면이 조금 더 선명해지거나 스마트폰 가격이 몇만 원 싸지는 수준에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대한 오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전장은 지금껏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디스플레이 시장입니다. 바로 100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확장현실, 즉 XR과 메타버스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핵심은 안경처럼 쓰고 다니는 스마트 글라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기술적 난제가 있었습니다. 안경 렌즈라는 아주 작은 공간에 초고해상도 화면을 구현하려면 화소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쪼개야 하는데 기존의 OLED는 화소를 작게 만들수록 빛의 세기가 약해지고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기기들이 수백만 원을 호가하면서도 크고 무거운 고글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이 완성한 페로브스카이트는 이 모든 한계를 비웃듯 해결해 버립니다. 입자 자체가 나노 단위로 제어되기 때문에 화소를 아무리 작게 쪼개도 밝기와 선명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종이보다 얇고 투명하면서도 대낮에 태양광 아래서도 선명하게 보이는 디스플레이를 안경 아래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SF 영화에서나 보던 길거리의 모든 사물이 정보가 되고 눈앞에 가상의 비서가 나타나는 진정한 증강현실 시대를 대한민국 소재 기술이 앞당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파급력은 더욱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마진 구조를 보면 제조사인 삼성이나 LG가 10% 내외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 사투를 벌일 때 소재 기업인 미국의 UDC는 40%가 넘는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합니다. 제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미국이 가져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페로브스카이트의 원천 특허를 우리가 쥐게 되면서 이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대한민국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애플이나 메타, 그리고 우리를 맹렬히 추격하던 중국의 BOE마저도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의 고개를 숙이고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매년 수조 원의 외화가 기술료라는 명목으로 우리 통장에 꽂히는 이른바 기술 주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물론 이 장밋빛 미래 앞에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 기술을 둘러싸고 세계 시장에서는 피 튀기는 논쟁과 견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한국의 제조업을 다시 한번 구원할 최후의 보루라고 확신합니다.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마저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했지만 공정 단가를 10분의 1로 낮추면서 성능은 2배 이상 높인 페로브스카이트가 상용화되면 중국의 추격 의지 자체가 꺾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압도적인 기술 격차는 그 어떤 보조금 공세로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득권을 쥔 글로벌 세력의 저항입니다. 수십 년간 OLED 특허로 배를 불려온 미국의 UDC나 소재 강국인 일본의 기업들이 순순히 시장을 내어줄 리 만무합니다. 그들은 이미 확보한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국의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에 대해 이른바 특허 괴물들을 동원한 소송전을 벌이거나
표준화 단계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존 OLED 생산 라인에 수십조 원을 투자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신소재로의 전환이 오히려 자신들의 기존 자산을 깎아먹는 자기 잠식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상용화 속도를 늦추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더 효율적이고 더 강력한 도구를 선택해왔습니다. 증기기관이 마차를 대신하고 스마트폰이 피처폰을 순식간에 멸종시켰듯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거대한 파도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파도의 꼭대기에 올라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전 세계 산업의 표준을 설계하고 그 밑바탕이 되는 원천 소재를 지배하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연구실의 성과가 공장의 라인을 타고 전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그날, 대한민국의 국격은 또 한 번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대학교의 연구실과 기업의 현장에서는 이 꿈의 소재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밤샘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바라보는 화면 너머에는 국가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과학자들의 집념과 땀방울이 서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술의 변곡점마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기적 같은 반전을 만들어냈고 이번에도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미국의 돈을 퍼주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빛에 열광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찬란한 빛의 혁명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실의 벽면 전체가 창문이자 TV가 되고 안경 하나로 온 세상을 가상현실로 덮어버리는 세상.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작은 결정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선구자이며 세상의 색깔을 다시 정의하는 예술가입니다. 이 위대한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할 풍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밝고 선명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남들이 모두 불가능의 벽을 쌓을 때 우리 과학자들은 그 벽을 허물어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빛은 스스로 길을 찾지 않지만 인간의 꺾이지 않는 집념은 마침내 빛조차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길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소재의 변화를 넘어 기술의 심장을 움켜쥔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는 찬란한 섬광입니다. 이 놀라운 기술혁명의 소식이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기술 주권의 승리를 함께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지지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알리는 가장 강력한 응원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 두시면 세상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산업 지형을 뒤흔드는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